오늘은 최근 몇 년간 투자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양자 컴퓨팅 산업,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아이온큐를 둘러싼 여러 상반된 뉴스들을 한 번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양자 컴퓨팅은 단순한 유행이나 테마주가 아니라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인공지능 이후를 잇는 차세대 패러다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맥킨지의 리서치에 따르면 양자 기술 시장은 향후 10년 내에 연간 약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 바로 양자 컴퓨팅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우리가 사용하는 기존 컴퓨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고난도 계산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AI 학습 가속, 신약 개발, 기후 모델링, 국방과 암호 해독 등 수많은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아이온큐는 가장 유명한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 중 하나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이온큐 주식을 사야 하느냐, 아니면 피해야 하느냐를 두고 시장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이온큐의 기술력과 선점 효과를 높게 평가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비싸고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이라는 점에서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일부 투자 매체에서는 아이온큐는 잊어라라는 표현까지 쓰며, 대안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같은 대형 기술주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시각은 단순히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온큐는 지금 당장의 안정성을 보고 투자하는 종목이 아니라 기술이 성공했을 때의 미래를 사는 종목입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IBM은 양자 컴퓨팅이 실패해도 기존 사업이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즉, 아이온큐는 고위험 고보상, 빅테크는 저위험만만한 보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양자 컴퓨팅을 전체 사업 퍼즐의 한 조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체 양자 프로세서를 개발하며 장기적으로 100만 큐비트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 사이에도 클라우드, AI, 오피스, 윈도우라는 막강한 현금 창출원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는 양자를 옵션처럼 가져갈 수 있습니다. IBM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IBM은 이미 양자 컴퓨팅으로 누적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컨설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모두 아우르는 구조 속에서 양자를 하나의 솔루션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키스킷이라는 오픈소스 플랫폼은 이미 수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기업 고객과의 관계도 매우 깊습니다. 제 의견을 덧붙이자면, 마이크로소프트와 IBM은 양자 컴퓨팅이 성공하면 더 좋아지는 회사이고,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팅이 성공해야 의미가 극대화되는 회사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온큐 투자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아이온큐 주가는 하루 만에 15% 급등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은 아이온큐 자체의 호재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술주 반등의 영향이 컸습니다. 나스닥은 불과 며칠 전까지 AI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천문학적인 자본 지출을 예고하면서 AI 거품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고, 그 여파로 기술주 전반이 매도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장은 여전히 기술 성장주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아이온큐는 이 흐름 속에서 고베타 종목답게 크게 튀어 올랐습니다. 여기서 제 의견은 조금 냉정합니다. 아이온큐의 시가총액은 약 130억 달러 수준인데, 최근 12개월 매출은 약 8천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 괴리는 단순히 성장주라서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급등이 반복될 수 있지만 펀더멘털과의 간극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넓혀서 양자 컴퓨팅 산업 전체를 보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양자 컴퓨팅 매출은 약 2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주된 수요는 국방과 항공우주 분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는 연 30에서 40%에 달하는 고성장이 있었지만 2026년으로 가면서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지정학적 갈등,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은 양자 컴퓨팅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와 고성능 컴퓨팅, 양자 관련 기술에 대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이는 글로벌 협업과 인재 이동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동시에 미국 정부의 2026년 예산안에서는 양자 연구 예산이 유지되긴 했지만 대폭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자 컴퓨팅은 민간 자본과 정부 자금이 동시에 필요한 산업인데,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순수 기술 기업들이 가장 먼저 압박을 받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D-Wave 같은 기업이나 아이온큐 모두 자금 조달과 희석 이슈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양자 컴퓨팅 산업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 역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향후 10년을 놓고 보면 이 기술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리서치에서는 아이온큐와 IBM을 불확실성 속에서도 의미 있는 양자 노출을 제공하는 종목으로 함께 언급합니다. 아이온큐는 트랩드 아이온 기술을 기반으로 하드웨어 상용화의 선두에 서 있고, 전략적 인수와 파트너십을 통해 공급망과 기술 스택을 강화해 왔습니다. 실적도 가이던스를 상회했고 현금 보유액 역시 충분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아이온큐는 지금 잘하고 있느냐보다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를 봐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최근 울프팩 리서치는 아이온큐에 대해 공매 도리포트를 발표하며 매출 과장, 국방부 자금 축소, 내부자 매도, 인수합병의 적절성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이온큐는 즉각적으로 이 주장을 반박했고 현재 논란은 계속되는 중입니다. 주가는 최근 한 달간 약 30% 가까이 하락했지만 3년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약 7배 상승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공매 도리포트는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큰 충격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명성과 구조를 검증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부 계약, 인수 조건, 주식수 증가,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 같은 요소들을 훨씬 더 꼼꼼히 지켜봐야 하는 구간에 들어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아이온큐는 지금 기대만으로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분명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팅 기업 중 당신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심지어 인생이 바뀌는 수익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두 기업을 소개하는 분석이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성공하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실패하면 0이 될 수도 있는 대표적인 두 종목을 뽑았는데요. 바로 아이온큐와 D-Wave 퀀텀입니다. 먼저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는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들 중에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가장 유력한 후보로 자주 언급되는 회사입니다. 지금 양자 컴퓨팅에서 가장 큰 기술적 과제는 무엇이냐? 바로 오류율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이온큐는 현재 가장 앞서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아이온큐가 채택한 트랩드 아이온 방식 때문입니다. 실제 원자를 큐비트로 사용하는 이 방식은 정확도 측면에서는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이 접근법을 통해 다른 경쟁사들보다 의미 있게 낮은 오류율을 달성했고, 이 점이 아이온큐를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 중 가장 유망한 후보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트랩드 아이온 방식은 처리 속도가 다른 방식보다 느릴 수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도가 중요하지만 향후 대규모 상업화 단계에서는 이 속도 문제가 약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온큐는 실제로 작동하는 상업적 양자 컴퓨터를 가장 먼저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회사 중 하나라는 점에서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D-Wave 퀀텀입니다. D-Wave는 아이온큐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한 회사입니다. 대부분의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범용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고 하는 반면 D-Wave는 양자 어니링이라는 특정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맞는 컴퓨터보다는 최적화 문제에 특화된 양자 컴퓨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최적화 문제라는 영역이 양자 컴퓨터가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의 일부 계산, 날씨 모델링, 물류 네트워크 최적화, 통계 및 금융 모델 같은 영역은 범용 계산보다 최적화 문제가 훨씬 중요합니다. D-Wave의 이런 니치 전략은 오히려 경쟁이 덜한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릴 때 다른 길을 선택한 셈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최적화 문제를 가진 고객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범용 양자 컴퓨터가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D-Wave의 성장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을 덧붙이자면 D-Wave는 아이온큐보다 용도가 명확하고 상용화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이지만 반대로 기술 확장성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정리해보면 아이온큐와 D-Wave 모두 양자 컴퓨팅이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중 하나 또는 둘 다 끝까지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경쟁사는 많고 자금 조달 능력과 기술 완성도가 승패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 투자는 지금 당장의 실적이나 안정성을 기대하는 투자가 아니라 미래 기술에 대한 신념을 시험하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아이온큐는 여전히 양자 컴퓨팅 산업의 최전선에 있는 회사입니다. 동시에 가장 논쟁적인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접근하면 스트레스만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미래를 믿고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아이온큐는 여전히 시장 한가운데에 서 있는 이름이라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이 아이온큐와 양자 컴퓨팅을 바라보는데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